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기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글머리 기호를 적용하고 이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화면인데요. 새로운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을 클릭하고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새로운 창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제목 레이아웃을 그냥 빈 화면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빈 화면이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글머리 상자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텍스트 상자를 우선 넣어 주셔야 됩니다.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기본 도형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우선 제목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제목이 입력이 되었으면 적당한 데다가 배치를 해주시고요. 다시 홈탭에 있는 그리기 그룹에서 도형을 선택하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임의의 위치를 클릭해서 일자부터 모임 시간까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가 다 입력이 되었으면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글머리 기호를 적용해야 됩니다. 글머리 기호는 홈탭에 가보시면 단락 그룹에 이와 같이 글머리 기호와 또는 번호 매기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글머리 기호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앞에 글머리 기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자세히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글머리 기호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호 매기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번호 매기기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번호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자세히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번호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를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여행 일자라고 하는 데서 1일차부터 4일차는 이 여행 일정의 하위 요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글머리 기호로 바꾼 다음에 각각의 항목들의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글머리 기호가 됐고요. 나머지 일자부터 출발 시간, 여행 주제, 여행 일정은 같은 수준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 1일차부터 4일차에 해당하는 것은 여행 일정의 하위 수준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록의 수준을 변경하는 것은 단락 그룹에 가 보시면은 이 목록 수준 줄임과 목록 수준 늘림이라고 하는 두 개의 메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목록 수준 늘림을 선택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목록의 수준이 늘어나면서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왼쪽에 있는 목록 수준 줄임을 선택해 주시면요, 이와 같이 점점 수준이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 수준 줄임과 목록 수준 늘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해당 내용을 꾸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메뉴로 이용하시는 것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 주심으로써 목록 수준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수준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탭 키를 누르면 수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목록 수준을 줄이고자 할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쉬프트 탭을 누를 때마다 수준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준을 바꾼 상태에서 이거를 한번 번호 매기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번부터 7번의 수준이 있고요. 나머지 1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1, 2, 3, 4 다 새로 번호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준을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글머리 기호라든지 번호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번호 매기기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요. 번호 매기기에서 자세히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원 숫자로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해당 내용들은 원 숫자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숫자가 아니라 글머리 기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자부터 출발 시간까지는 우리가 여행 기분을 내기 위해서 이 숫자가 아닌 비행기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바꾸고자 하는 이 목록들을 이와 같이 선택을 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홈탑에 있는 단락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를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이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시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기호,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글꼴을 목록을 선택해 주시고 윙딩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 W로 시작되는 부분에 윙딩스라는 게 있죠. 자, 윙딩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다양한 기호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비행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행기를 선택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이 비행기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텍스트 크기 부분이 있어서 이 텍스트의 크기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색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선택해 주시고 이 색상은 파란색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전체적인 목록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일자부터 출발 시간까지는 이와 같이 비행기 모양의 이 글머리 기호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여행 주제라고 하는 부분에 글머리 기호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탭에 있는 단락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선택해 주시고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면 이와 같이 기호가 나타나게 되고 이 글꼴을 윙딩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손 모양의 펜을 든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어떤 형태가 바뀌게 되었고 여기서 색상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색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여행의 주제, 모양이 바뀌게 되었죠. 자, 세 번째 여행 일정 부분은 시계의 형태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 일정을 선택해 주시고 이 목록에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같은 방식으로 글꼴에서 윙딩스를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양한 형태의 이 모양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해서 확인을. 그러면 이와 같이 여행 일정에 대한 거는 시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일차부터 4일차에 대한 내용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글머리 기호에서 자세히를 선택해 줍니다. 사용자 지정을 선택해 주시고 이 글꼴 항목에서 윙딩스를 찾아 주셔도 되고 많이 최근에 사용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윙딩스에 이 손 모양이 있는데요. 여기서 손 모양을 한번 선택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검은색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1일차부터 4일차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손가락의 형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글머리 기호의 형태는 바뀌게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글자의 어떤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부터 출발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이와 같이 범위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진하기를 선택해 주시고 이 앞에 있는 기호와 유사하게 파란색 계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항목들도 변경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행 주제를 선택해 주시고 여행 주제의 색상도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쉼이라고 하는 글자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쉼만 선택해 주시고 진하게, 그리고 글자 크기를 눌러서 한번 강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행 일정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행 일정도 진하게와 글자 색상을 적절한 색으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줍니다. 자, 그리고 1일차부터 4일차 부분도 각각의 색깔을 변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글머리 기호도 이 색상하고 동일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이 1일차부터 4일차 부분은 여행 일자보다 작은 글씨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당 텍스트를 모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글자 크기를 16포인트로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시면 해당 글자의 크기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글자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글꼴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절한 폰트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글머리 기호로 다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줄 간격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홈탭에 있는 단락그룹에서 줄 간격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기본적인 옵션들을 한번 갖다 대보시면은 이와 같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는 좀 너무 넓은 감이 있죠. 그래서 줄 간격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간격 부분에서 줄 간격을 배수로 설정해 주시고요. 값을 1.2로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이 출발 시간하고 여행 주제, 그리고 여행 일정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줄을 이와 같이 클릭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 작게를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글자 크기 작게에 따라서 줄 간격이 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니까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요. 그래서 줄 간격을 선택해 주시고 줄 간격 옵션에서 1.3배수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적절한 수준으로 우리가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 상자하고 글머리 기호 등이 다 꾸며졌으면, 자, 이번에는 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요라고 하는 제목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 주시면 이 상단 메뉴 중에서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형 서식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중간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고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빠른 스타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은 이러한 어떤 형태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당한 형태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그림자와 테두리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텍스트 효과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림자, 반사, 네온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 변환이라는 것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양한 형태로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결 아래로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를 키워주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아트를 이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다시 한번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고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넣어 줄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스톡 이미지로 오피스 365 구독자에게 제공되는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온라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경을 클릭하게 되면 이 배경과 관련된 이와 같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을 수가 있죠. 자, 또 하나는 이
검색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휴식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휴식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이미지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도 바다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해변의 모습을 선택하고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지가 추가가 되었으면 이 이미지를 위치를 잡아 주시고 대각선을 이용해서 비율이 깨지지 않게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뒤로 가게 해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하고 텍스트가 잘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이 이미지가 너무 진해서 해당 텍스트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상단에 그림 서식 항목이 나타나게 되고 이 조정 그룹에서 투명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투명도를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은 텍스트도 잘 나오고 뒤에 배경 그림으로 이와 같이 깔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들을 모두 선택을 하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와 같이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슬라이드 쇼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쇼를 클릭하게 되면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고 뒤에 희미한 그림이 보이면서 이와 같이 일정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머리 기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고 이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 단락 그룹에서 글머리 기호를 추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세히를 누르면 이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를 이용해갖고 이 사용자 지정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머리 수준을 바꾸는 거는 이 글머리 기호 아래쪽에 있는 목록 수준 늘림과 줄임을 이용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도 단축키로 탭키와 쉬프트 탭키를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이용해서 꾸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했는데, 이미지를 삽입하고 그림 서식 탭에서 투명도를 조정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의 주 관점은 이 글머리 기호고, 부가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